오늘의 이야기는 우직하게 한평생 대장간을 지켜오던 박노인의 인생 역전 감동 스토리입니다. 한 우물만 파던 노인이 호미를 만들게 되고, 이 호미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대박이 나면서 겪는 휴먼 다큐 스토리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깊은 산골 마을, 아침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올 무렵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땅땅땅 규칙적이면서도 힘찬 쇠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마을에 울려 퍼지는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오늘도 박노인이 대장간 문을 열었음을 알게 됩니다. 대장간 안으로 들어서면 세월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벽에는 오래된 연장들이 질서정연하게 걸려 있고 구석구석에는 쇠가루와 숯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가마 안에서는 붉은 불길이 이글거리며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선 박노인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굳은 살 박힌 손, 그리고 쇠를 바라보는 깊은 눈빛 속에는 50년이 넘는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5살 아버지를 따라 처음 대장간에 들어선 그날부터 박노인의 인생은 쇠와 함께였습니다. 처음에는 풀무질만 했습니다. 팔이 아파 울고 싶어도 참았고 불꽃이 튀어 화상을 입어도 꾹 견뎠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었지만 그의 망치질 하나하나에는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쇠를 달구는 온도, 망치를 내리치는 힘, 물에 담그는 타이밍까지 모든 것이 경험과 감각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박노인 자신이 대장장이가 되었고 어느덧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농기구를 만들고 낫을 벼리고 호미를 제작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지만 그에게는 단 한 번도 지루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든 도구 하나하나에는 농부들의 땀과 수고가 덜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그러나 정성스럽게 박노인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세상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지극히 평범한 도구, 바로 호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마을 아주머니 한 분이 대장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오래되어 날이 무뎌진 호미를 들고 계셨습니다. 박 선생님, 이 호미 좀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겠어요? 허리가 아파서 말이요. 요즘 밭일이 예전보다 더 힘들어져 가지고서는.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며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농사일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새 호미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허리에 부담이 덜 가고 힘을 덜 들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땅을 파고 김을 맬 수 있는 호미를 만들 수는 없을까? 그날 밤부터 박노인의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만들어온 호미의 형태를 다시 살펴보고 농부들이 사용하는 자세와 동작을 떠올리며 설계를 구상했습니다. 호미의 날 각도를 조금 더 날카롭게 하면 어떨까? 손잡이의 길이와 각도를 조정하면 허리를 덜 굽혀도 되지 않을까?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적은 힘으로도 깊이 파고들 수 있을까? 한국의 호미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농부들이 사용해온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이었습니다. 좁은 밭두둑 사이를 오가며 정교하게 작업해야 하는 한국 농업의 특성상 호미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절한 크기여야 했고 딱딱한 점토질 흙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날카로우면서도 잡초 뿌리를 깨끗이 제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박노인은 조상들이 남긴 그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현대 농부들의 변화된 신체 조건과 필요를 반영한 새로운 호미를 구상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드디어 설계가 완성되었습니다. 대장간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쇠덩이를 가마 속에 넣고 온도를 맞춰가며 달궈냅니다. 쇠가 붉게 달아오르면 집게로 집어내어 모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망치질이 시작됩니다. 땅땅땅, 땅땅땅. 수십 년간 연마된 솜씨로 쇠를 두드려 형태를 잡아갑니다.
날의 각도, 두께, 곡선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습니다. 쇠를 물에 담그는 순간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피어오릅니다. 이것이 담금질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호미는 단단하면서도 적절한 유연성을 갖게 됩니다. 너무 단단하면 부러지기 쉽고 너무 무르면 날이 쉽게 무뎌지기 때문에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야말로 장인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을 세밀하게 갈아냅니다. 숫돌에 물을 적시고 정성스럽게 갈아내는 동안 호미의 날은 거울처럼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손잡이는 오래된 참나무를 정성껏 깎아 만들고 쇠와 나무가 만나는 부분은 완벽하게 고정시킵니다. 드디어 완성입니다. 손에 쥐어보니 무게감이 딱 적당합니다. 손잡이의 각도가 자연스럽게 손목의 부담을 줄여주고 날의 곡선이 땅을 파고들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박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 넘게 호미를 만들어 왔지만 이번 것은 뭔가 특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호미를 받아간 아주머니가 다시 대장간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집 아저씨, 건너편 할머니, 동네 청년까지 여러 사람이 함께였습니다. 박 선생님, 이거 대박이요. 진짜 대박이라니께. 아주머니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밭에서 써봤는디 이게 뭐요? 땅이 술술 파지는 기라. 그동안 힘들게 쪼물딱거리던 게 뭐였나 싶을 정도로 쉽게 파지더만. 그리고 허리도 안 아프고. 이 각도가 딱 맞는 모양이요. 옆에 있던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하나 만들어 주이소. 이 양반한테 이야기 듣고 안 믿었는디 직접 빌려서 써보니께 진짜 다르데이. 70 넘은 내가 밭일하는 게 이렇게 수월할 수가 있나 싶드만. 그렇게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곧 옆 마을에서도 이웃 동네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박노인은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바쁜 만큼 기쁨도 컸습니다. 자신이 만든 도구가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만든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찼습니다. 마을 경로당에서는 이 호미가 화제였습니다. 요새 박 선생이 만든 호미가 진짜 좋다던데? 좋은 정도가 아니라 예전에 쓰던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니까. 우리 마누라가 허리 아프다고 병원도 다니고 그랬는디 요새는 밭일하고 와도 멀쩡하대이. 이거 완전 신기한 호미 아니가? 박 선생이 뭔가 특별한 거 만든 기라. 농촌의 입소문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장날이면 호미 이야기가 빠짐없이 등장했고 농협에서도 면사무소에서도 사람들은 박노인의 호미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호미를 온라인 농업 카페에 올렸습니다. 제가 시골 어르신한테 받은 호미인데요. 이거 진짜 신세계입니다.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한테 강추합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각도랑 무게 중심이 확실히 다르네요. 이게 인체공학적 설계인가요? 저도 하나 갖고 싶은데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인터넷을 잘 모르는 박노인은 이런 반응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문이 점점 늘어나고 심지어 서울에서 부산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교포 2세가 명절에 고향을 방문했다가 이 호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정원 가꾸기를 취미로 하던 그는 이 호미의 디자인이 특별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몇 자루를 구입해 미국으로 가져간 그는 자신의 정원에서 사용해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This is incredible. 이건 정말 놀라워요. 그는 즉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리뷰 영상을 올렸습니다. 코리안 트러디셔널 HOMI-더 베스트 가던 툴 YOUVE 네버 허드 어브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단순한 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사용해온 서양의 정원 도구들과 K-호미를 직접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도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건 홈이라고 하는 한국의 전통 농기구인데요. 먼저 제가 지난 10년간 사용해온 도구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에는 그가 평소 사용하던 도구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든 트로웰 가던 트라우웰, 영국산 핸드 포크, 독일제 위딩, 나이프, 그리고 K-홈이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잡초 제거입니다. 제 정원에는 뿌리가 깊은 민들레가 많거든요. 그는 먼저 가든 트로웰을 사용했습니다. 넓은 삼날로 흙을 파내려 했지만 좁은 공간에서는 사용이 불편했고 민들레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변 흙을 많이 파내야 했습니다. 몇 번 시도한 끝에 겨우 뿌리를 뽑아냈지만 주변 식물들까지 손상되었습니다. 트로웰은 넓은 면적을 파기엔 좋지만 정밀한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목에 부담이 큽니다. 각도가 직각이라 계속 힘을 줘야 하거든요. 다음은 핸드 포크였습니다. 갈퀴 모양의 이 도구는 흙을 부드럽게 하는 데는 좋았지만 뿌리를 파내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갈퀴 사이로 흙만 빠져나가고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핸드 포크는 흙을 풀어주는 용도로는 훌륭하지만 잡초 제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딩 나이프는 날카로운 칼날로 잡초를 자르는 방식이었습니다. 빠르긴 했지만 뿌리는 그대로 남아서 곧 다시 자라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칼로 자르면 당장은 깔끔해 보이지만 뿌리가 남아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호미를 사용했습니다. 날카로운 끝으로 민들레 옆 흙을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자 뿌리 주변의 흙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손잡이의 각도 덕분에 손목에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호미를 살짝 비틀며 들어 올리자 민들레가 뿌리째 깨끗하게 뽑혔습니다. 주변 식물들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정확성, 효율성, 그리고 편안함. 세 가지를 모두 갖췄어요. 특히 이 손잡이 각도를 보세요. 자연스러운 손목 각도를 유지할 수 있어서 장시간 작업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씨앗을 심기 위한 구멍 파기였습니다. 가든 트로웰로는 구멍을 파려면 주변 흙을 많이 파내야 했고 정확한 깊이를 맞추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K-호미는 끝을 땅에 꽂고 살짝 흔들기만 해도 원하는 깊이의 구멍이 정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마치 땅에 펜으로 점을 찍는 것 같아요. 정밀하고 빠릅니다. 여러 개의 씨앗을 심을 때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됩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딱딱한 흙을 부수는 작업이었습니다. 며칠간 비가 오지 않아 딱딱하게 굳은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트로웰은 넓은 면적 때문에 오히려 흙에 잘 박히지 않았고 핸드 포크는 갈퀴가 휘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K-호미는 날카로운 끝이 딱딱한 흙을 쉽게 뚫고 들어갔고 곡선형 날이 흙을 효과적으로 깨트렸습니다. 무게 중심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적은 힘으로도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이건 물리학적으로도 이상적인 설계예요.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가 10만, 20만을 넘어서며 해외 정원 애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댓글창은 뜨거웠습니다. Where can I buy this? 어디서 살 수 있나요? IV 빈 가더닝 포 30 is and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30년간 정원 일을 해왔지만 이런 건 처음 봅니다. 더 어거나믹 디자인 is genius. 인체 공학적 디자인이 천재적이네요. I just ordered 3 of these. One for me, two as gifts. 방금 3개 주문했어요. 하나는 제가 쓰고 2개는 선물용으로요. 곧 다른 유튜버들도 비교 리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유명 정원 채널 가던 메스터즈에서는 더욱 전문적인 비교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정원 도구 5가지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호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스위스제 고급 트로웰, 프랑스의 유명 브랜드 핸드툴, 이탈리아산 위딩 도구들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50파운드에서 100파운드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들이었습니다. K-호미의 가격은 30파운드 정도였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작업 속도에서 K-호미가 평균 40% 빨랐고 정밀도는 월등히 높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피로도였습니다. 같은 작업을 1시간 동안 지속했을 때 다른 도구들을 사용한 사람들은 손목과 팔의 통증을 호소했지만 K-호미 사용자는 거의 피로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K-호미가 압도적입니다. 가격은 더 저렴한데 성능은 훨씬 뛰어나죠. 이게 바로 수천 년간 축적된 지혜와 장인 정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호주의 농업 전문가 채널에서는 실제 농장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넓은 채소밭에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호주에서 가장 좋다는 독일제 도구를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K-호미를 처음 사용해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오후 3시가 되면 보통 손목이 아파서 진통제를 먹어야 했는데 오늘은 저녁까지 일해도 전혀 통증이 없었습니다. 그는 화면에 자신의 손목 보호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저는 항상 이걸 차고 작업했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요. 그런데 K-호미를 쓰면서부터는 이게 필요 없어졌습니다. 손잡이 각도가 손목의 자연스러운 각도와 일치해서 손목에 무리가 전혀 안 가거든요. 캐나다의 도시농업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사용자들이 참여했습니다. 70대 할머니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관절염 때문에 정원 가꾸기를 거의 포기했었어요. 기존 도구들은 너무 무겁거나 힘이 많이 들어서요. 그런데 이 호미는 달라요. 가볍고 힘도 적게 들고 무엇보다 손에 딱 맞아요. 50년 만에 다시 정원 일을 즐길 수 있게 됐어요. 20대 청년은 다른 관점에서 평가했습니다. 저는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찾아요. K-호미는 제가 써본 도구 중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세련되어서 SNS에 올리기에도 좋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도시농업이 유행인데 K-호미는 기능성과 감성을 모두 만족시켜줍니다. 인스타그램에는 해시태그 KUREANHOMI 해시태그 KHOMI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수만 개씩 올라왔습니다. 외국인들이 호미를 들고 찍은 사진, 자신의 정원에서 사용하는 영상, 다른 도구와 비교하는 콘텐츠들이 끊임없이 생산되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유기농 농부는 장문의 블로그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저는 20년간 다양한 나라의 농기구를 시험해왔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 스위스 등 세계 최고라는 도구들을 모두 사용해봤죠. 하지만 K-호미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성능이 좋은 게 아니라 철학이 담겨 있어요. 사용자의 신체를 이해하고 땅의 특성을 이해하고 식물을 이해하는 깊이가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장인 정신이구나 실감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정원 디자이너는 자신의 작업 사진과 함께 이렇게 썼습니다. 파리의 고급 정원용품점에는 수백 유로짜리 명품 도구들이 즐비합니다. 저도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왔죠. 하지만 K-호미를 알게 된 후 깨달았습니다. 진짜 명품은 비싼 게 아니라 완벽한 기능을 가진 것이라는 걸요. K-호미의 가격은 30유로 정도지만 300유로짜리 도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독일의 인체공학 전문가는 학술적으로 분석한 글을 올렸습니다. K-호미를 연구해보니 이건 현대 인체공학의 모든 원칙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손잡이 각도는 손목의 중립 위치를 유지시켜주고 무게 중심은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날의 곡선은 인간의 팔 동작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놀라운 것은 이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현대 공학 기술 없이 오직 경험과 직관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인의 지혜입니다. 일본의 농기구 전문가도 인정했습니다. 일본도 전통 농기구의 나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K-호미는 우리의 전통 도구들과 비교해도 우수합니다. 특히 다용도성에서 뛰어나죠. 일본 도구는 각각의 용도에 특화되어 있어서 여러 개를 가지고 다녀야 하지만 K-호미 하나면 대부분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언론도 대대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더 코리언 핸드 툴 테이킹 더 가더닝 월드 바이 스톰 정원. 세계를 강타하는 한국의 손도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미국의 유명 정원 매거진에서도 K-호미를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Y 웨스턴 가더너즈 팔링 인 러브 위드 코리언 HOMI 서양. 정원사들이 한국 호미와 사랑에 빠진 이유라는 제목의 장문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양의 정원 도구들은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 체제에서 발전해왔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사용자의 편안함은 간과되어 왔다. 반면 한국의 호미는 수천 년간 실제 농부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진화해왔다. 그 결과는 놀랍다. 더 가볍고 더 편하고 더 효율적인 도구가 탄생한 것이다. BBC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더 퍼펙트 툴 스토리 오브 코리언 HOMI 완벽한 도구 한국 호미 이야기라는 제목의 30분짜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들은 박노인의 대장간을 직접 방문해 제작 과정을 촬영하고 전 세계 사용자들의 반응을 담았습니다. 한국 언론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한국 대장장이의 호미, 세계적 열풍, K-호미, 글로벌 정원 필수템으로 떠올라 70대 장인이 만든 호미, 해외에서 품절 대란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놀란 사람은 박노인 자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취재진이 찾아왔습니다. 카메라와 조명 장비를 든 사람들이 대장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며 박노인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생 해온 일을 한 것뿐인데요. 뭐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외국 도구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쓰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을 뿐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허리 아프지 말고 손목 아프지 말고 편하게 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세상은 그의 작품을 특별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작업 과정을 촬영하는 동안에도 박노인은 담담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카메라 앞에서도 그는 여전히 묵묵히 쇠를 두드리고 호미를 만들어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해외 주문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Thank you for creating such a perfect tool. YOUVE made my gardening life so much better. 이렇게 완벽한 도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정원 생활이 훨씬 나아졌어요. I've tried so many expensive tools, but nothing compares to your HOMI. This is true craftsmanship. 수많은 비싼 도구들을 써봤지만 당신의 호미와 비교될 게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장인 정신이네요.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주문도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대형 정원용품 체인에서 정식 수입 제안이 들어왔고 유럽의 농기구 유통업체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심지어 남미에서도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박노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대량 생산 공장을 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한 자루 한 자루 정성을 다해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장인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과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대장간을 확장하고 가마를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쇠를 두드릴 때는 단순히 힘만 쓰는 게 아니라 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쇠가 지금 어떤 온도인지, 어떤 상태인지 귀와 손과 눈으로 느껴야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온다. 호미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농부의 동반자다. 이 호미를 쓸 사람의 손, 허리, 땅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좋은 호미가 나온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새기며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솜씨가 늘어갔습니다. 박노인은 제자들의 성장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의 기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장인의 유산이었습니다. 한편 세계 곳곳에서는 K-호미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영국의 한 유기농 농장주는 말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이제 모든 직원이 K-호미를 사용합니다. 작업 효율이 30% 이상 증가했고 직원들의 근골격계 통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혁신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도시농업 커뮤니티 리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호미는 우리 커뮤니티의 상징이 되었어요. 주말마다 사람들이 이 호미를 들고 공동 텃밭에서 함께 땀 흘립니다. 이 작은 도구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체가 된 거죠. 호주의 한 정원 디자이너는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30년간 온갖 정원 도구를 사용해봤지만 K-호미만큼 완벽한 도구는 처음입니다. 한국의 장인 정신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이 호미 하나가 제 작업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SNS를 통해 한국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평범한 시골 대장장이가 만든 작은 도구 하나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박노인의 호미는 이제 단순한 농기구를 넘어서 한국 장인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정교함과 실용성, 전통과 혁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이 작은 도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엔딩 나눔으로 완성되는 장인의 살. 2년이 지난 지금 박노인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K-호미의 인기 덕분에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고 평생 빠듯하게 살아온 그에게 처음으로 여유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이 정말 기뻐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확장된 대장간에는 이제 5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30대 청년, 귀촌을 결심한 40대 부부, 마을 청년 둘. 이들은 매일 아침 박노인과 함께 대장간 문을 열고 불을 지피고 쇠를 두드립니다. 땅땅땅, 땅땅땅. 이제는 여러 개의 망치 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박노인은 제자들 사이를 오가며 조언을 해줍니다. 여기 각도가 조금 더 날카로워야 한다. 이렇게 해봐라. 불온도가 아직 부족하다. 조금 더 기다려라. 좋아, 바로 그거다. 그 느낌을 잊지 마라.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며 하루하루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법 쓸만한 호미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박노인의 솜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것도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박노인은 또 다른 일도 시작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작업장을 열어 간단한 연장 수리와 제작 기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마을 사람들이 모여 각자 필요한 도구를 만들거나 수리합니다. 호미뿐만 아니라 낫, 괭이, 삽 같은 다양한 농기구들을 다룹니다. 이거 봐라. 이렇게 날을 세우면 훨씬 잘 들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집에서도 간단한 건 제가 고칠 수 있겠네요. 그래야지. 사람이 도구를 아끼고 손질할 줄 알아야 진짜 농사꾼이지. 박노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배우고 익힌 기술을 혼자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다음 세대에게, 지역사회에게,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을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의 대장간에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전통 기술을 배우면서도 동시에 현대적 마케팅과 유통을 연구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하고 SNS로 홍보하고 해외 고객들과 소통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대장간 앞에 앉아있던 박노인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전 세계에서 스승님이 만든 호미를 찾는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신기하긴 하지. 근데 말이다, 나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여. 그냥 쓰는 사람 생각하면서 정성껏 만들었을 뿐이지. 그게 장인이 할 일 아니겠나?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스승님 덕분에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마을의 사람들도 돌아오고 우리 같은 젊은이들도 기술을 배울 기회를 얻었고요. 박노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게 제일 기쁘다. 돈이야 있으면 좋은 거지만 진짜 중요한 건 기술이 이어지는 거요. 내가 죽고 나면 이 기술도 같이 사라진다면 그게 제일 아까운 일 아니겠나. 근데 너희들이 배워서 또 다음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그렇게 이어지면 그게 진짜 유산이지. 석양이 대장간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빛에 물든 대장간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연장들, 모루 위의 망치, 그리고 완성된 호미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노인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대장간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제자들이 이미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마에 불을 지피고 작업대를 정리하고 오늘 만들 호미의 설계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오늘은 캐나다에서 주문한 특수 호미를 만들어야 해요. 암석이 많은 땅에서 쓸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노인은 설계도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암석이 많은 땅이라. 그러면 날을 조금 더 두껍게 하고 끝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어야겠구만. 그리고 충격을 견딜 수 있게 담금질을 한 번 더 해야 할 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해 볼게요. 그래, 해봐라. 내가 옆에서 지켜보마. 제자가 쇳덩이를 집어 가마 속으로 넣었습니다. 불길이 이글거리며 쇠를 달궜습니다. 시간이 흘러 쇠가 붉게 달아오르자 제자는 집게로 조심스럽게 꺼내어 모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땅땅땅, 땅땅땅. 망치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노인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가끔 조언을 던졌습니다. 그래, 그 리듬이다. 계속 그렇게 해라. 힘을 조금만 더 줘봐라. 좋아, 이제 각도를 잡아라.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쇠를 두드리고 식히고 다시 달구고 또 두드리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드디어 호미의 형태가 잡혔습니다. 제자는 땀을 닦으며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스승님, 이 정도면 될까요? 박노인은 호미를 들어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각도를 확인하고 무게를 가늠해보고 날의 예리함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제법인데? 이 정도면 암석 많은 땅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거요.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겠구만. 제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스승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보상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회관에서는 주민 공방이 열렸습니다. 1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연장을 손질하거나 새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이 사람 저 사람 사이를 오가며 도와주었습니다. 할배, 이난 날이 너무 무뎌졌는디 어떡하면 좋겠어요? 가져와 봐라. 이건 나를 다시 세우면 되는디. 자, 이렇게 숫돌의 각도를 맞춰서 가는 거요. 한번 해봐라.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고맙습니다. 옆에서는 젊은 부부가 작은 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텃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도구가 없어서 직접 만들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 손잡이 길이가 이 정도면 될까요? 부인 키로 봐서는 조금 더 짧게 하는 게 나을 거요. 이렇게 해봐라.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작업장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망치 두드리는 소리, 숫돌 가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노인이 꿈꾸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공동체.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박노인도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사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이제 뭘 하면서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뭔가 기술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자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박노인은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요. 다만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그래도 할 자신 있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좋아. 내일 아침 일찍 대장간으로 오게. 풀무질부터 시작할 거요. 남성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이 그의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3개를 잇는 작은 도구.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박노인의 대장간은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국내외에서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고 방송국에서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대장간 문을 열고 불을 지피고 쇠를 두드렸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에서 온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파리의 한 농업박물관에서 K-호미를 전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1세기 농업혁신의 상징으로 K-호미를 소개하고 한국의 전통 장인 정신을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자가 박노인에게 이메일을 번역해 보여주자 그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호미가 파리의 박물관에 전시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지만 곧 그는 평소의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전시하고 싶다면 보내주게. 근디 말이여, 박물관에만 있으면 안 되제. 호미는 쓰이기 위해 만들어진 거니까. 전시하되 사람들이 직접 만져보고 써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게. 제자는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역시 스승님이세요.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몇 달 후 박물관 개관식 영상이 전송되어 왔습니다. 화면에는 유리 케이스 안에 놓인 K-호미와 함께 박노인의 작업 과정을 담은 영상, 그리고 세계 각국 사람들이 호미를 사용하는 모습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박물관 큐레이터의 설명이 들렸습니다. 이 작은 도구는 수천 년 한국 농업의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입니다.
동시에 한 장인의 혁신과 헌신이 만들어낸 21세기의 기적이기도 합니다. K-호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혁신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사용자를 생각하는 마음과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에서 나온다고.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은 호미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체험 공간에서는 직접 호미를 들어보며 그 편안한 무게감과 완벽한 균형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K-호미를 우수 농기구로 지정하고 전통기술 보존을 위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박노인을 초청해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인체공학과 전통기술의 융합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박노인의 대장간을 파트너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관심과 명예 속에서도 박노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성장하는 모습,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도구를 만들고 수리하는 모습, 그리고 전 세계 어딘가에서 자신이 만든 호미로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 어느 겨울 저녁 대장간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따뜻한 난로 옆에 둘러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스승님, 올해 우리가 만든 호미가 총 몇 자루인지 아세요? 1200자루입니다. 와, 1200자루나요? 그럼 전 세계 1200명이 우리 호미를 쓰고 있다는 거네요. 그것뿐이겠어요? 온라인 후기 보니까 한 사람이 사서 좋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도 하고 그러던데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을 거예요. 박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다들 고생했어. 나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일이요. 너희들이 있어서 가능했지. 아니에요, 스승님. 스승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된 거지. 그게 바로 공동체고 그게 진짜 풍요로운 삶 아니겠나.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대장간 지붕에, 마당에, 그리고 완성된 호미들이 놓인 작업대에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대장간 안에서는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박노인은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0평생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 그리고 이렇게 풍요로워진 지금.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쇠를 두드리는 망치 소리, 불길의 따뜻함,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만든다는 보람.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다시 대장간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호미,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마에 불을 지피고 쇳덩이를 집어들고 망치를 쥐었습니다. 땅땅땅, 땅땅땅. 변함없는 망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산을 넘고 마을을 넘어 바다를 건너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의 작은 대장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세계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K-호미는 단순한 농기구를 넘어서 한국의 장인 정신을 상징하는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묵묵히 쇠를 두드리며 평생을 살아온 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했고 크지 않지만 깊이가 있었으며 말은 적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준 삶이었습니다. 박노인의 손에서 탄생한 호미 하나하나에는 그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사용자를 생각하는 마음,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나누려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장인 정신이었고 그것이 세계를 감동시킨 힘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대장간에서는 여전히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그 소리는 과거와 현재를 잇고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아름다운 화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오늘도 누군가가 K-호미를 들고 정원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손에 쥐어진 이 작은 도구가 한 장인의 50년 인생이 담긴 걸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장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대장간에서 땀을 흘리며 또 다른 호미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박노인은 명예나 찬사를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자신이 만든 도구가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어준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 작업을 마친 박노인은 대장간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하루, 보람찬 인생, 그리고 희망찬 내일이 그의 마음속에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한 대장장이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작은 도구 하나로 세계를 감동시키고 묵묵한 헌신으로 다음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며 나눔으로 진정한 풍요를 이룬 이야기. K-호미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장인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손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며 세대를 넘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니까요.